직장 내에서 얼마만큼 소통이 잘 되냐 물어봤을 때 생각보다 이 소통 지수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소통이 안 돼 업무 피해를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어떤 답변했어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다가 무려 80% 육박을 합니다. 네. 직장 내에서 소통이 이만큼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 일이 좋아 일을 선택했지만 사람이 싫어 일을 마저 놓아버리는 경우의 수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통해서도 보면 알겠지만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월등히 높습니다. 71.8%인데요. 이 중에 50% 이상은 실제 이직이나 퇴사를 한다고 해요. 아무리 내가 이 일이 좋고 회사가 어떻게 좋아서 입사를 하고 일을 해도 사람이 싫으면 떠나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곰곰이 삶의 길을 돌아보면 일이 힘들었던 것은 열심히 함께하는 동료가 있으면 되는데 사람이 힘든 것은 답이 없어요. 답이. 내가 피하든가 아니면 내가 그냥 외면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싸워서 그냥 이겨버리든가 뭐 하여튼 어떤 그런 자극적인 방법이지 않고는 해결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팀장님들은 앞으로 다양한 세대를 구성하는 팀원들을 배출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전 세대에 대한 핵심적인 맥락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0대, 30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20대, 30대. 자, 20대, 30대를 우리는 밀레니얼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가시적 보상,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물론 예전부터 있었지만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는 일과 삶을 절대 혼용하지 않아요. 전체적인 테두리로 보면 실은 일도 내 삶이고 내 삶도 내 삶인데 어찌하다 보니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충당을 하다 보니까 일이라는 것이 즐거움과 재미의 요소가 되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가능한 한 안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쪽으로 분류가 되어버린 거죠. 근데 삶의 전체적인 테두리로 보면 실은 일도 나의 삶이고 나의 인생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평적 의사소통의 중요성. 이제 상명하복의 시대는 지나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거 하자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를 중요시합니다. 왜 과거에는 팀 회식을 갔을 때 팀장님이 뭐 드시겠어요? 나 짜장면. 그럼 나머지 팀원들도 감히 짬뽕이나 탕수육을 이야기를 못해요. 하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나는 짜장면 했는데 똑같이 짜장면 안 한다고 얼굴 찌푸리는 팀장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팀장님이 짜장면을 드신다고 나도 똑같이 짜장면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요즘은 안 하는 시대가 되었다. 2030 밀레니얼 세대가 그래서 오죽 힘들었으면 밀레니얼 세대 사용 설명서가 나올 만큼 요즘 기존 세대가 소화하기 힘들다 이런 피드백들을 또 많이 하곤 합니다. 자, 두 번째 세대가 이제 50대 중반부터 60대 초반까지의 이 베이비 부머 세대예요. 1950년도에 45년도 광복 후 5년 후에 한반도에서 6.25가 터졌죠. 그 상흔은 아직까지 채 아물지도 않고 여전히 뼈저린 실밥처럼 풀리지도 않은 그런 아픔 속에 존재합니다만 그 시대 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엄청나게 많은 세대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합니다. 제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를 보니까 딱 저희 큰형님 세대인데 이걸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이 조금 아련했냐면 내 노후 준비는 못하지만 부모님을 모시고요. 내 노후 준비는 안 하고 있으면서 자식들 대학, 자식들 결혼 준비까지 하시는 너무나도 철인가와도 같은 세대가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예요. 그래서 참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를 이끄는 게 베이비 부모 세대이기도 하지만 이분들이 정말 안 계셨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저는 이 장표를 볼 때마다 저희 큰형님 세대에 계신 분들께 너무나 존경심과 감사함을 꼭 전하고 싶어요. 베이비 부모 세대의 주요 특징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는 갖지 않고 자기는 헐벗고 굶주려도 주변, 타인, 가족들에게는 기꺼이 도움을 주고 공헌하고 싶은 그런 세대가 바로 이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들에 대한 이해가 있었을 때만이 팀장님들이 상하 좌우를 아우르는 소통 리더십을 발휘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으신 분을 우리가 꼰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제 몇 가지 핵심적인 문구만 살펴봐도 알아요. 과거의 영화로움을 지금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게 해결되었던 시대인데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년에 말이야, 내 나이 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도 실은 젊은 층에서는 또 이해가 돼요. 왜냐? 그분이 살아오신 삶의 궤적이 너무나도 멋있을 순간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있거든요. 대신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두 번 할까 한 번만 하고 한 번 할까 0.5에만 해간다면 훨씬 주변 사람들이 야, 우리 여기 누구누구 형님, 누구누구 팀장님은 참 연세가 있으셔도 어쩜 저렇게 유연하시고 우리 젊은 세대를 잘 이해해 주시지? 아, 나 이런 고민이 있는데 한번 좀 나누고 싶네. 이런 마음을 연결할 수가 있는 또 강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꼰대 테스트는 제가 다른 질문들은 너무 많으니까 딱 한 가지 항목만 체크해 보면 됩니다. 9급 공무원을 준비하면 요즘 세대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 실은 요즘 9급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면 나이 연령층이 많이 파괴가 돼서 제가 작년에 공직자 신규 교육 과정을 들어갔었는데 저하고 동갑이 산전수전 다 겪고 9급 공무원에 이렇게 취직을 이렇게 합격을 해서 1년 정도 다니시다가 이제 신규자 과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랑 교육 과정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는데 뭐 학원의 원장님도 하시고 또 직업도 가지셨다가 결국은 안정성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다. 젊은 층이 많아요. 20대가 많고 30대 초반까지가 많은데 자, 그런데 이것을 젊은이들의 문제만으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밀레니얼 세대의 부모님들이 바로 베이비 부모 세대입니다. 왜 베이비 부모 세대는 안정력이 기반이 약했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안정, 급여도 안정, 모든 게 안정화권으로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울 때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안정된 직장, 좋은 대학을 가야지 잘 먹고 산다. 근데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시대는 이미 저물었고 새로운 시대는 그들의 몫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가 후배들 내지는 아이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면 불가능하다. 그런 곤란한 일이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대화 코칭 특히나 엄마가 아이, 아빠가 아이랑 대화가 안 됐을 때 늘 하는 이야기 그거예요. 아빠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대와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세대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세대 간의 이해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팀장으로서 어떠한 소통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교집합점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요즘 젊은이들 버릇없어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는데 이 이야기가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점토판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이집트 피라미드 내벽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적혀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과거에서부터 늘 여전히 무엇이 존재했다? 아,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했다. 헤미 에릭슨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름을 인정하는 대로 그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이 세대 간의 공감을 이끌어서 융합적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가 관건이다. 특히 조직 구성원들은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융합적을 만들 때는 요즘은 다양한 시대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다 해도 돼가 아니라 공통적인 분모를 기반에 두고 나서 다양성을 만들어야 조직도 발전하고 팀도 화합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팀 리더분들은 꼭 이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